제가 이렇게 커피 추출하는 기계가 이렇게 한 기계에 커피를 여러 개를 추출을 해서 각각의 커피를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개를 기계는 하나인데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영업집에서 이렇게 바쁠 때 털어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개를 추출한 다섯 개를 추출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커피 머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커피를 넣어갖고 잠시 이렇게 스치는 뜨거운 스팀에 스치는 방식이 아니라 커피 가루가 안에서 잠시 끓여져 가지고 그 방식으로 추출하는 이런 커피 머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훨씬 더 진하다고 말씀 향이 훨씬 더 향이 좋고 그와 같이 커피 머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믹서기인데 믹서기를 영업집에서 이렇게 믹서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기가 다 연결이 돼 있고요. 6구짜리, 7구짜리, 8구, 10구짜리 해가지고 바쁠 때 각각 다른 재료를 넣고 각각 믹서를 해가지고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가 믹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이런 형태 이렇게 2구, 3구, 4구, 5구, 6구, 7구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믹서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전자인데 주전자를 이렇게 넣고 미니 주전자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큰 대용량의 물을 끓이기보다 미니 주전자 이게 전기 방식으로 끓이든가 가스 방식이든가 두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연료도 일반적으로는 전기나 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주전자를 미니 주전자가 아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전기다라고 합시다. 그럼 6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각각의 다른 용액을 끓일 수 있거나 물을 적은 단위로 나눠 가지고 동시에 대용량의 물을 이렇게 끓이면 시간이 많이 그래. 적은 단위로 나누면 되게 빨리 끓일 수 있습니다. 제가 난방을 할 때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어떤 보일러 난방이다 그러면 보일러 물 끓이는 데 있어서 작은 용량으로 2개나 3개, 4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빨리 끓이는 방식으로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 이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따뜻한 물을 그렇게 해서 쓰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만들어서 냉장고식으로 이렇게 차가운 물을 만들 때도 작은 단위로 작은 통에다가 이렇게 얼려 가지고 이게 차가운 물을 용액별로 틀리게 얼리게 하거나 동시에 빠르게 대용량의 물을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정수기에도 쓸 수 있고 냉장고에도 쓸 수 있고 차가운 물과 또는 차가운 음료를 공급하는 업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난방기다 그러면 난방기 보일러 난방도 이렇게 물을 끓일 때 작은 단위로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몇 개로 나누어서 그걸 끓이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산방밸브를 없애고 고장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또 난방과 또 온수를 따로 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다 그냥 가스 연결 아니더라도 전기식으로 하셔도 돼요. 전기도 별로 안 먹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에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물 데워가지고 물통에다 부어서 그 물을 이렇게 바닥 난방을 통해 순환하는 음식이면 별로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면 다시 끓여가지고 이렇게 큰 물을 다시 빼도 되고 빼고 가스레인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게 실은 그냥 전기 방식으로 작은 단위로 이렇게 물통 이렇게 작은 주전자 구조로 해서 그 중국식 어떤 전기 주전자 8,500원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할 때는 4,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건데 유통 비용이 있으니까 작은 단위로 이렇게 주전자로 만들어서 언오프식으로 할 수 있고 몇 개의 물량 물을 쓸지 그래서 5개짜리다 그러면 3개만 쓸 수도 있다는 2개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물량을 따라서 물을 끓여 갖고 물을 순환을 시켜 줍니다. 그것이 그 끓였던 물이 하나의 통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순환 펌프를 통해서 난방을 합니다. 아까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냉방을 할 수도 있는데 수도하고 연결을 하거나 차가운 물을 거기다 물통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것을 순환 펌프를 통해서 바닥에 차가운 물을 순환을 직수를 통해서 하셔도 돼요. 차가운 물을 순환을 시키면 온도가 되게 낮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벽체에다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서 냉방을 할 수 있다고 그와 같은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작게 그런 원리로 작게 만들어도 제 기술이고 크게 만들어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물을 냉기를 순환시켜 주든지 아니면 다용량의 물을 만들 때 다용량의 물을 만들 때 이렇게 미세관, 물이 흐르는 미세관을 만들어서 그 안을 열 어떤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 중에서 열 코일을 대중솥 다른 두께로 하면 굉장히 빨리 데워진다 그랬죠. 이 방식은 압력밥솥에도 쓸 수 있고 기타 주방 조리기구나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레이저 가공기, 식각장치, 레이저 식각장치, 레이저 공격장비 이런 게 있을 때도 서로 다른 굵기의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도체 식각에다 했을 때도 할 수 있다고 레이저 가공기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밥솥 같은 데는 이렇게 주방 냄비는 얇은 두께,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가 안쪽으로 향하고 3중 바닥을 해도 또는 4중, 5중 바닥 하셔도 되는데 열이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향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압력밥솥이나 주방 조리기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를 때 여기 열 코일을 감아 가지고 미세관이니까 적은 물이 진행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을 열 코일을 통해 빨리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미세관이 숫자가 많으면 대용량의 물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차가운 물을 공급할 때는 어떨 것이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공급할 때는 냉수가 먼저 흐르고 거기에 금속관과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각 물질들, 냉매 물질이 같이 여러 겹으로 결합된 그것을 안을 물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겉에 선풍기나 에어컨 방식으로 차가운 바람을 틀어줍니다. 그럼 냉각이 되어서 시원한 물이 공급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좀 더 차가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냉장고 방식으로 해서 냉동고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물을 얼려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차갑게 해서 공급할 수도 있어요. 대용량의 물을 공급할 때도 수용량의 차가운 물을 공급한다든지 양식장의 차가운 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 온수기나 정수기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에어컨을 갖다가 이렇게 히터기로 에어컨 이렇게 냉매 물질이죠. 그럼 온매 물질이 이 미세관을 진행하고 열코일로 가열을 시켜서 열코일의 두께는 대중소 틀리게 하면 서로 융합열이 생긴다 그랬죠. 압력밥솥 같은 데도 쓸 수 있다고. 전기 용접기 같은 데 서로 어떻게 굵기가 틀린 금속을 이렇게 하면 겹쳐 놓으면 강한 열이 일어납니다. 전기 용접기에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에어컨을 가지고 히터기로 사용하는 방법,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때 이렇게 냉매 물질이 이게 지나가잖아요, 관을. 그러면 미세관으로 좀 더 만들든지 해가지고 열코일, 미세관이 아니더라도 열코일을 감아 놓는다는 거죠. 순간 가열식으로 해서 그거를 따뜻하게 데워서 공기를 그걸로 해서 덮여가지고 그거를 더운 바람을 내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온매라 그래야 되겠죠. 냉매가 아니고 그때는 이 온매가 흐르는 관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해서 공기를 빨리 가열시키는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에어컨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증발기를 보내서 뜨거운 공기하고 결합을 해가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그것을 훈풍을 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게 싸게 히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냉매를 에어컨을 지나갈 때 에어컨이나 이렇게 어떤 냉장고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지나갈 때 냉매가 지나갈 때 그 금속관을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여러 겹으로 해서 냉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차갑게 해주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증발기 구조일 수도 있어요. 증발기 구조에 들어가서 증발기 에어컨 증발기에서 이렇게 미세관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이렇게 미세관을 냉매가 흐르게 되고요. 그 안에서 팬을 선풍기 팬처럼 팬을 불어줍니다. 그럼 좀 더 냉각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차갑게 해서 내보면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도 증발기 쪽에 서로 금속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의 벽들을 같이 설치해서 차갑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습기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싸게 제습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제습기 비싸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일단 빨아들이고 더운 공기와 찬 창문이 찬 금속이 만나게 되면 거기 물이 응결이 되어서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습기를 만드는데 금속이 여러 겹일 수도 있고요.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차가운 바람을 여기다 부딪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다 구리 코팅을 해서 살균 구조까지도 가지면 좋아요. 그중 금속에다 구리 코팅을 좀 해주는데 이것은 에어컨에서도 보통 지금은 알루미늄 판으로 하시잖아요. 알루미늄 금속으로 하시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루미늄 판에다가 구리 코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에어컨 LG나 삼성이나 어떤 가전에서도 이것을 에어컨에서 이걸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찬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곰팡이 같은 거 잘 안 쓸도록 살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서도 쓸 수 있고요. 여기다가 제습기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금속판 플러스 냉매 물질 또는 금속판의 여러 개의 결합, 안쪽이 두꺼운 그다음에 금속판이 바깥쪽이 얇은 이런 구조로 가져와서 얇고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가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냉기가 축적되도록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면 바람을 여기다 이 금속판에다 부딪힙니다. 그러면 거기가 더운 공기와 찬바람, 습기를 품은 더운 공기가 이 금속에 부딪혀 가지고 응결돼 갖고 물방울이 떨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바람이 이렇게 거기다 구리 코팅을 해 놓으면 살균까지 되겠죠. 그럼 물은 걷어서 이제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싸게 제습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풍기를 하나는 정회전을 하고 이렇게 회전을 해서 안쪽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는 역회전을 해서 바깥쪽 공기를 안쪽으로 내보내는 이런 환풍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환기가 가능하도록 여기서 이런 환풍기 그리고 환풍기의 구조나 가스레인지 후드 여기다 강중약으로 바람을 빨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정도 또는 밖의 공기를 안쪽으로 들여오는 정도를 강중약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중약을 조절할 수 있는 필요는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거나 음식 냄새가 가득히 태웠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환기를 해도 되지만 환풍기로 빨리 빨아들게 빼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면 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그래서 약간의 어떤 공기 부족 상태, 산소 부족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강중약으로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환풍기를 2개짜리나 4개짜리를 만들어서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또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하는 환풍기 역할이 환풍기가 어떤 거는 하나는 안쪽 공기를 바깥으로 하나는 바깥쪽 공기를 안쪽으로 해서 공기 순환을 하는 여러 개가 환풍기인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가스레인지 후드도 2구짜리, 4구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가스레인지 후드도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2구짜리, 4구짜리 만드시면 영업집에서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하게 바람을 원오프식으로 해서 1개를 가동할지 2개를 가동할지 3개를 4개를 가동할지 여러 개 또는 적어도 2개 해서 바람을 강하게 빨아들여서 빨리 어떤 이렇게 연기를 빼버리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가스레인지 후드에 도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풍기 같은 것도 미니 선풍기 구조가 팬이 있고 이렇게 1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언오프식으로 5개만 가동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풍기를 가동하시면 제법 셉니다.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듈식 선풍기 10개짜리 팬이 들어가 있는
하나, 그래서 언어프식으로 2개만 가동해도 되고 4개만 가동. 이만한 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풍기 펜이다. 이것이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프식으로 전체를 가동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선풍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히터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니 히터기가 있는데 이것이 1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언오프 몇 개만 킬지 언오프식으로 대용량도 가능하고요. 이런 히터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교회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 회사에서도 쓸 수 있고 집안에서도 쓸 수 있고 5개짜리 있고 2개짜리 있고 히터기가 선풍기도 2개짜리 있고 뭐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3개짜리 있을 수도 있고 모듈식으로 여러 가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인데 미니 에어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역시 모듈식으로 미니 에어컨 이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모듈식으로 해서 써서 어떨 필요할 때는 그냥 대용량으로 5개짜리다. 5개 전체를 가동하거나 2개를 가동, 1개를 가동하거나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듈식 에어컨도 있을 수 있고 모듈식 냉풍기, 냉풍기도 있을 때 동일한 구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선풍기의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알루미늄 통로를 수십 개 놓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금속 이렇게 바람이 통과하면 엄청 차가워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간단한 원리로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냉매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 금속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금속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효과가 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 통로를 통과해 선풍기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도 설치하거나 방 안에도 가지거나 갖고 다니면서도 휴대용 선풍기로 하면 금속을 바람에 통과하기 때문에 좁은 금속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되게 차가워집니다.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스크류를 좀 줘도 돼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직포 필터망이나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를 둬가지고 이거 이제 공기 정화기도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기도 정화돼요. 수질 정화기도 돼요. 이런 것이 양식장이나 또 수영장 같은 데서도 있고 기타 다른 데서도 이렇게 금속망을 두면 찌꺼기가 여기에 달라붙고 그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공기 필터는 터널 같은 데도 도심에도 한 이런 작은 구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KT 홈쇼핑에서 사용하시던데 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망을 여기 통과를 하고요. 금속 통로를 통과하고 여기서 펜 방식으로 불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부직포망이나 금속망이나 뭐 어떤 플라스틱 망을 원하는 대로 달아서 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사이즈별로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 먼지가 달라붙어요. 떨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직포로 하면 부직포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터널 같은 데서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 끼웠다 뺐다 할 수 있고 이런 데서도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직포망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도심에 한 10만 개나 10,000개 정도만 해도 도심의 공기가 굉장히 정화되리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러스 테러, 바이러스나 세균 테러 같은 거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고 CCTV로 감시해야 되겠죠. 이런 거가 이제 KT 홈쇼핑에서 고기 냄새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제 기술이 꼭 보면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이렇게 노동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경찰청 그다음에 한국은행 뭐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과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참 이례적인 일이죠. 이 부분이 한 개의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이 그렇게 많은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에 이제 제 기술이 거기 YTN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플라스틱 창문, 뭐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 기존의 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는 게 침입하기가 쉬우니까 보석상 같은데
기존의 창은 깨지기가 쉽다. 침입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보석상 같은데 프라시창을 덧붙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어떤 아파트 유리창에도 덧붙이면 단열도 되고 침입이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해서 제가 집안에 어떤 그 유리창 구조로 있잖아요. 창문이 뭐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 창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안쪽에다 프라시 창을 만들어서 여다지로 열고 닫고 레일식으로 해도 되고 여다지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뭘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잠금 장치를 해서 방범 장치로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안쪽으로 이제 방범 장치를 만들어서 창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을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 갖다가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는 안, 이런 안도 제 기술인데, 안쪽에는 유리창이 되겠죠. 플라스틱 창도 이렇게 얇게 들어가고 깨지기가 쉽지 않게 만들어 놓고 단열도 되고, 그래서 바깥 안과 밖에서는 또는 바깥쪽으로만 해도 돼요. 네, 플라스틱창이 안쪽에는 유리창 들어가거나 바깥쪽에는 플라스틱창이고 안쪽에는 아크릴 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 제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투명도가 좋은 좀 합성소매 나일론 비트가 90%짜리를 같이 결합해서 약간 얇게 같이 결합해서 하면 잘 깨지지 않잖아요. 안팎으로. 그런 기술 구조를 얘기해 줬고요. 저는 어떤 합성소매 비트가 90%짜리하고 이렇게 아크릴하고 섞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좀 만들면 투명도도 좋고, 그걸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셔도, 플라스틱 창을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합성소매 비트가 90%짜리로 플라스틱 창을 만드셔도 되고, 이제 햇빛 같은데 내열 구조를 좀 가지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섬유 플라스틱창이 바깥에 있고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이렇게 들어가면 군에서도 쓸 수 있는 방탄 소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을 얇게 코팅 구조로 가져주는, 필름을 붙이셔도 되지만 유리창에다 유리 같은데 코팅 구조로서 플라스틱을 얇게 투명한 걸 입히셔도 돼, 색깔 입히셔도 되나, 보통 이렇게 투명한 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코팅 입혀주는 구조, 또는 어떤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투명한 거를 코팅을 입혀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유리 제품은 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유리장 같은 게 깨지기 쉽다, 유리공예 깨지기 쉽다, 거기도 역시 플라스틱 코팅을 위에다가 해주는 방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 유리 바뀌었다가도 플라스틱 코팅을 얇게 도포해서 이렇게 깨지기 어려운 그런 자동차 유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울 같은데도 얇게 투명도가 좋은 플라스틱을 덧붙여갖고 잘 깨지지 않고, 깨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거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는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선풍기를 상중하로 그렇게 선풍기를 바람을 불게 해서 이게 선정이 여기다 그러면 높이까지 해가지고 위에 있는 더운 공기를, 온실 효과로 더운 공기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윗공기까지 같이 식혀주는 이런 선풍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상중하를 동시에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2개만 킬 수도 있고 1개만 킬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이 비싸다면 2개짜리가, 상중만 하는 2개짜리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케다리 선풍기를 해가지고, 케다리 선풍기를 해서 위에서 돌아주는, 위에서 이렇게 바람을
윗공기를 식혀주거나 위에서 바람을 이렇게 바람을 해주면 되게 시원하죠. 밑으로 해주면 그와 같은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냉풍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에어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어컨에 바람이 나오는 데를 상중하로 내주거나 상중 이 두 군데에서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윗공기부터 차가워지는데 삼성 에어컨에서 좀 기존의 에어컨보다 좀 높여갖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의심스러워서 이게 선풍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서큘레이터도 있고요. 이거를 갖다 확 적셔가지고 선풍기 이 부분이 윗부분으로 완전히 꺾여져서 위에 이렇게 돌아주는 이렇게 각도가 훨씬 이렇게 돌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그리고 제가 이게 야외 캠핑용으로 해서 부탄가스통이다 그러면 큰 거 부탄가스통 가지시잖아요. 갖고 다니면 야외용으로 해서 가스 분배기를 연결을 하고요. 그 가스 분배기에 조리기나 난방기 여러 군데로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비상시 뭐 도시가스가 끊겼다. 뭐 어떻게 어떤 요인이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부탄가스통인데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도시가스하고도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서 가스 분배기 만들고 전기 온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조리기구를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정부의 허가를 좀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휴대용 장치로 이것을 여러 개를 놔가지고 이런 용량이 작잖아요. 이거를 갖다 5개, 10개짜리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큰 솥을 끓인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야외용 캠핑 장비 만드시거나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10개짜리를 넣어서 하나로 가스 용량을 많이 해서 큰 솥을 끓이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기존에 이렇게 그 가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시중에 파는 이런 부탄가스통을 넣고 여기서 가스가 있다. 그러면 가스가 이제 조리기가 이게 부탄가스 통이고요. 여기다가 연결 가스 집안에 있는 가스줄처럼 연결해서 조리기구에서 조리를 합니다. 난방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가스통하고 여가하고 좀 떨어져서 열의 밑에서 이렇게 직사로 이렇게 받아갖고 폭발하는 구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떤 번개탄을 미니 구조로 만들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작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작게 만들거나 미니 구조로 콩알탄처럼 만들어 가지고 또는 그래서 이게 캠핑용으로 해 가지고 불 붙이는 도구로 할 수 있거나 촛불 같은 거하고 섞어서 하셔도 되지만 촛불도 이렇게 작게 콩알탄처럼 만들어서 심지를 달아 갖고 불 붙이는 용으로 들어가죠. 약간의 이렇게 연기는 날 수 있으나 빨리 착화되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에 어떤 번개탄을 갖다 미니 사이즈화 시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 연탄 구조를 미니 사이즈화 시켜가지고 연탄에다 참숯을 넣는 경우 참숯이나 목탄을 넣어서 섞어서 음식을 조리하는 데서 좀 더 맛있겠죠. 기존에 어떤 연탄을 가지고 연탄 조리하시는 데 있어요. 식당에. 그러면 이거 연탄에다 참숯이나 목탄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시면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단가도 싸고
기타 모든 다른 이렇게 어떤 목탄을 뭐 종류가 많으니까 목탄이요. 그래서 같이 하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단의 어떤 조개탄 같은 석탄 구조에다가 참숯이나 목탄을 섞어주는 이런 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조리용으로 쓸 수 있다고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연탄하고 원리는 똑같죠. 캠핑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그릇인데요. 여기 뚜껑이 달려 있고 2중이나 3중 뚜껑, 여기에 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참숯가시나 목당 같은 거 안에 넣어줘요. 그래서 불 붙여 갖고 하면 싸게 야외에서도 참숯이나 목탄으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뚜껑을 닫아주면 훨씬 더 빨리 익죠. 이와 같은 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방 조리기구나 어떤 코펠 같은 구조, 코펠 같은 구조에 이중 뚜껑, 삼중 뚜껑, 금속 뚜껑이 됐든 유리 뚜껑이 됐든 이중 뚜껑, 삼중 뚜껑, 또는 보온병, 또는 보온 도시락, 아니면은 아이스박스도 이중 뚜껑, 삼중 뚜껑을 해주면 굉장히 보온이 잘 되거나 보냉이 잘 됩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기구인데 코펠 같은 구조, 여기다 물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불하고 맞닿지 않아서 이게 물로 끓여지는 온도로 인해서 이렇게 수비드식으로 여기 약간의 증기가 또 공급되게 할 수도 있어요. 수비드식으로 해서 뚜껑을 닫고 여기서 이렇게 요리가 익혀지는 요리입니다. 코펠 같은 것도 야외 코펠도 이렇게 물만 넣어서 하면 장작불로 하더라도 이 밑에 타지 않아요. 타지 않고 물로서 가열하고 2중 3중 뚜껑을 하면 압력밥솥처럼 밥이 맛있게 됩니다. 이게 야외용 아니더라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여기다 계곡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스박스를 2중 3중 뚜껑으로 해서 계곡물 넣어서 차갑게 식혀주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것을 같이 결합을 시켜주거나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알루미늄 플러스 냉매 물질을 결합한 판이 안에 들어가서 기존의 냉장고나 에어컨에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냉풍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선풍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판들이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 차갑게 식혀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건 보온병이다. 그러면 보온병이 여기 보온병 안에 여기가 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휴대용 배터리나 아니면 이렇게 전기를 220W, 110에 꽂아갖고 여기 물을 끓여주고요. 안에 것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밥이나 죽이 눌지 않아도 여기에 가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온 뚜껑은 2중 뚜껑, 3중 뚜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온병이나 보온 도시락이 안에 단열재가 유리병 방식이 아니라 단열재가 들어간 그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구정 알루미늄 플러스 단열재가 들어가가지고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보온을 해주면 되게 깨지지도 않죠. 그렇게 보온 도시락과 보온병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차갑게 만들 수 있는 잔이다 그러면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여러 겹 결합해서 여기다 안에다가 맥주나 기타 음료수를 넣으면 오랫동안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잔입니다. 그 주방용 그릇도 되겠죠. 주방 냄비도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아이스박스 원리를 따라 그래서 2중 3중 뚜껑이면 냉기가 오랫동안 보존되고요. 그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